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끔찍한 영상이 바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배기 어린 아기의 머리를 강하게 강타하는 장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정말 마진 아이는 붕 떴다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를 둔 부모, 아니 온 국민은 정말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학부모의 성함과 어린 아기의 이름은 아기의 아무래도 이 어린이집 생활 때문에 밝히지 않은 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아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해당 반이 아니라서 전해들은 옆반이시죠? 옆반. 네. 저희 아이를 등원시키다가 이제 엄마들이 CCTV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당 엄마들이 CCTV 확인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 CCTV를 왜 확인하게 됐죠? 저희 그중에 아이들이 대부분의 좀 이상 행동을 보였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이걸 정확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이제 가서 보여달라고 한 거죠, CCTV를. 그 이상 행동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은 반은 아니라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반 한 아이가 어제 물어보니까 그 옆반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반 엄마 얘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귀를 때리는 그런 신용을 막 했대요. 저 옆반에서. 그러면은 네.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폭력이라는 네. 거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다른 반 아이까지 아는 정도라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동료 교사들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저 선생님 반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그런 문제 제기를 못했을까요? 그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 바로 밑에 주임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해자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 밑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네. 위계질서 속에서 그렇다. 네. 그죠? 네. 근데 이거 저는 사실 그 사람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선생님입니까?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가해자 말이에요. 그 가해자가 몇 살이나 먹은 여자예요? 33살이라고 인터넷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도 네. 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니까 네, 보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받으셨죠? 그거 받으셨을 네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네, 이게? 네. 예?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말이에요. 인증받은 어린이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점수도 90몇 점 제 기억으로 95점인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보건복지부 그 평가에서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머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린이집이 좀 이상한 어린이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아, 네. 그 소문 같은 것도 전혀 없었죠? 네, 전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원장이란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물품을 찾으러 갔는데요.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시라고, 오히려 뭐 더 피해자인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시던데요. 피해자다. 그러니까 네. 참 근데 어머니께서도 직접 그 CCTV 보셨죠? 네네. 다른 어머니들이랑 함께, 그죠? 네. 그 다른 어머니들이나 우리 어머니께서도 참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네. 앞이 노래지시지 않으셨어요? 아, 네. 참 말씀을 잊지를 못하시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1인 릴레이 시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오늘부터 지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뭡니까? 제가 요구사항은 지금 문 닫아라. 그 주위에 어린이집도 네. 있죠? 네, 어린이집 많습니다. 저희 주위에 어린이집. 네. 그러니까 거기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이 피해보는 건 아니죠? 그쵸? 네. 지금요, 아까 네. 물건 가지러 가셨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께서도 아기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시려는 생각이신 말이죠? 네. 어떻게 보낼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가봤는데, 경찰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방송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전혀 보낼 상황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거의 보육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낼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지금 우리 어머님의 아기도 애기지만, 뭐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나요? 저희 아이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린이집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네. 아니, 근데 피해 아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제가 지금 전해듣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릴레이 시위가 된다 그러고요. 이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주시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모가 된 마음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해당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와 인터뷰를 나눴고요. 자, 이번엔 전문가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클리닉의 오은영 원장 연결합니다. 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요, 이게, 지금 제가 거기 해당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는 학부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알려지게 된 동기가 아기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렇다면은, 전문가시니까 또 의사시고. 네. 이게 과거에도 폭력이 반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네, 저도 봤는데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명백한 아동 학대이죠. 근데 이제 화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은요, 제대로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이가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을 자기 보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추스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아이 입장에서는 보통 울거나 도망가는데 그러지 않고 얼른 일어나서 딱 제자리에 서서 자기가 뱉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이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른 아이들은 주르르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보셨죠? 네. 그것도 좀 제가 볼 땐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 그럼요. 아이들은 많이 뛰고 놀고 깔깔대고 하는 게 아이들인데요. 여기서의 아이들은 보니까 그냥 구석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뭐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이들한테는 공포입니다. 공포. 아니, 당연히 어른도 공포죠. 그럼요. 무서움이라는 건 너무 약한 표현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안전해야 되는 그 장소가 자기 집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가 발생되는 장소가 자기가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이집, 또 자기를 공격을 하는 대상이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선생님이란 말이죠. 이게 동일인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리고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스톡홀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 거의 공포스러울 때는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경계하고 쭈그리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난폭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제일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인데요. 예. 근데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아이들이 세상은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선생님,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이 많이 생기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 이후의 인생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계속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두렵고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가해자 말이에요. 이 가해자가 이 사람이 지금 주임 선생님이래요. 그 어린이집에. 예? 그렇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어린이집에 그렇죠.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자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선생님도 아니실 거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구청에 등록된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청에 등록하는 선생님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이상 행동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정상인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요. 이게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그 모든 어린이집이 이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렇죠. 위험한 생각이고요. 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라고 입에 담기도 선생님이 싫은데요. 아니죠. 예, 네, 예. 이러한 사람은 이게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구청에 등록된 선생님이 되느냐 하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대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그 교육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이론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 사람들의 인성들을 점검하는 이런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다 뭐 이 사람들을 다 옳게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 보내실 때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촉각을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불신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잘 관찰하시고 늘 마음과 귀를 열고 잘 듣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가기 싫어해요,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가기 싫어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상 행동이 있을까요? 많죠. 많습니다. 예를 아이들은 들면은요? 일단은요. 예.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던 아이가 잘 안 잔다든가 잘 안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두통, 복통, 구토, 힘이 없어지고 너무 처진다든가. 밤에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야뇨 증상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낮에도 너무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가. 이런 그 신체 증상이 보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 행동들이 보입니다. 불안하면
아이들이 행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쓰다듬어 주려고 왜 손을 조금만 올려도 막 움찔 놀란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았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아주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가 뭔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잘 웃지 않는다든가 또는 잘 징징거린다든가 운다든가 신경질적인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찾아보셔야 되고 아이와 얘기도 하셔야 되고 또 어린이집 생활을 다른 아이나 다른 부모님께도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예. 이제 선생님들의 태도나 이런 걸 보시면 아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가해자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해봤자 그게 뭐 제대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어떻게 네, 살살 어떻게 좀 애를 달래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우리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안 좋은 얘기를 선뜻 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혼이 나갖고 오면은 부모에게도 혼이 날까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은 아이들을 협박한단 말이에요. 너 집에 가서 얘기하면 혼나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또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궁금하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캐듯이 묻는다고요. 예. 너 잘 지냈어? 뭐 무슨 일 없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전에 무슨 바늘로 아이 발을 찌른 그런 사건에서도 아이가 잘 얘기 안 한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예. 일단 아이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정서적인 무장 상태가 좀 해제가 돼야지만 아이들이 예.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놀아주면서 아이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살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네. 근데요, 네. 또 전문가로서 좋은 어린이집,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데리고서 그렇죠. 어린이집 방문해가지고, 뭐 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전문가로서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요. 그럼 예. 저는, 물론 이왕이면 더 깨끗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요. 일단 교사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시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아끼는지 이런 것들을 예. 여러 번 만나보면 그래도 좀 더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번지르하게 한다든가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기관이냐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예.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급식 같은 건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써서 잘 쓰는지 또 평소에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걸리죠? 이거는 정말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정말 그 어머니 두 손을 꼭 잡고 정말 아이 꼭 치료하시라고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저라도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상담도 받고 예. 또 부모님들도 이 아이를 그 집에서 잘 대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치료해 주셔야 되고 또 옆에 아이들 그 목격한 아이들도 예.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위기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클리닉의 오은영 원장이었고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0340님,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 6개월 다녔을 때 선생님한테 맞았대요. 마트에서 선생님 만났는데 소리를 지더라고요. 지금도 아이의 상처가 남겨 있습니다. 0306님, 원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네요. 원장도 사법 처리해야 되네요. 예, 원장 사법 처리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23님, 보육교사도 인성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뽑아야 한다. 100% 맞는 말입니다.
스포츠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어린이집 사태가 점점 커져가지고 시간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축구 대표팀 얘기 좀 해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패로 8강에서 탈락했네요. 우리나라 네. 8강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북한이 어제 사우디한테 경기를 선취골을 넣고 1대4로 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한테도 0대1로 지고요. 사우디한테도 패하고 해서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북한이 이번에 아시안컵에 출전한 16개 나라 중에 피파 랭킹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준우승한 멤버들을 데리고 나섰지만 아무래도 국제대회 경험도 좀 부족하고요. 특히 북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 가서 경기한 경험 자체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력도 좀 약한 데다가 컨디션 조절까지 실패를 하면서 결국 2연패를 당했고요. 예. 북한이 1980년도 대회에서 한번 4강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아시안컵에 지금까지 3차례 출전했지만 10경기에서 2무 8패 지면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이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 축구계에서 발행한 이적료 총액을 밝혔는데, 네. 야, 우리 돈으로 4조 3억 원이라고 그러네요. 예? 4조 3천억 원. 3천억 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총 예산이 한 400조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그렇죠. 거액이죠. 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축구팀이 선수를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면서 몸값으로 지불한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예. 그게 4조 3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76조 원이니까요. 예. 거기가 약 1.1% 되는 아주 거액이죠.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 역시 잉글랜드입니다. 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선수들이 워낙 비싼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쓴 이적료가 1조 3천억 원이고요. 가장 많은 이적료를 벌어들인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아하. 스페인이 가장 많은 선수를 외국으로 보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고 이적 건수 그러니까 몇 명 얼마나 많은 선수를 외국으로 보냈냐라고 네. 따질 경우에는 브라질이 지난해 1,493건의 이적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 브라질이 국제 축구계의 요람이다라는 거 그대로 인큐베이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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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고발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바로 그 코너인데요. 오늘도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안전사회 시민연대의 최창호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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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은 오늘 고발할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대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안전사회 시민연대. 우리 최 대표님은 이 안전사회 시민연대 어떤 계기로 이거를 만드시게 되셨어요? 저는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받았던 충격을 느꼈습니다. 예. 또 중고생 자녀가 셋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대표님 본인이 3명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칭찬받을 일을 하셨네요. 애국자시네. 애국자시네. 예. 예. 3명의 이제 아이가 있는데 같은 코스로 수학여행을 다닌다는 또 충격적인 사실도 사후적으로 또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지난 6월 같은 코스로 또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뭐 안 갔죠? 근데 세월호 때문에. 예, 안 갔죠. 이제 엉겁결에 그때는 가더라도 너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뭐 방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도 컸지만요. 예.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안전을 주제로 한 NGO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었고요. 예. 이후 이제 안전에 관한 검색도 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또 재난을 당하신 분들하고 또 만나보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활동은 어떤 걸 해오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세입자 관련 이런 활동도 하고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지역사회 NGO 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NGO 활동.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전사회 10년대가 오늘 오셔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좀 든든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재난이 발생했어도 저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안전을 주제로 한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안전이 들어간 NGO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안전불감증 문제라든지 생활 속의 안전 캠페인 뭐 이런 걸 하는 곳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곳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안전사고로 종합해보면 그 시민 개개인의 안전불감증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규제를 후퇴시키면서 구조적으로 또는 뭐 반드시 안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자리에 뭐 비정규직을 다 두면서 뭐 벌어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결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정부 화재 아파트도 도시명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을 전문으로 감시하겠다는 안전사회 시민연대가 이제 출범한 거거든요. 여기 전문가도 많은 모양이죠, 최 대표님. 예. 뭐 전문가들은 이제 뭐 많다기보다는 계세요. 좀 있죠. 물론 전문가가 많을 수도 없죠. 일반 시민들이 좀 우선 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고모님 같은 경우 이제 81세신데 예를 들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35년 동안 소장을 하셔서 건설 그 부분에 문제점이 뭐시고 이런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 얘기가 나왔고 지금 우리 안진걸 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이건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신촌에도 이게 엄청 많으니까 대학가에 이런 게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규제 완화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규제 완화가 불은 참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고 또 당시 집권당의 책임이 무척 크다. 그리고 뭐 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뒤 예. 대규모로 허가를 내주어서 예. 지금 뭐 35만 채나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지금 지은 아파트가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안전 규정이 대폭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하면 이게 나쁘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전 규정이라고 이름도 바꿔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정. 안전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안전 규정. 맞아요. 예, 필수 규정. 그거 예, 중요하죠. 예, 예. 안전 규정, 안전 규칙 아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와 이제 집권당이 앞장서서 안전 사각지대를 막 만들어 버린 이거 자체가 참사죠, 사실은. 제도에서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게 돼 가지고요. 일조권 규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간 거리가 1m만 되면 허가가 났습니다.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몸이 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예. 50cm만 넘어도 허가를 해주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한 집이네요, 그러면. 한 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불 붙으면 바로 옆집으로 그렇죠. 바로 붙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경우도- 안 차장님하고 예. 50cm도 안 떨어져, 50cm 정도 예, 예.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 더 떨어져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이제 1.5m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불이 나니까 쫙 그 연통 구실을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독 가스, 뭐 유독 매연성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옆동으로 옮겨 붙어 버린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전에 뭐 보면 일반 아파트는 건물 간격이 6m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1m 뭐 또는 50cm 뭐 이내로 이상만 되면은 이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벽 마감재 문제인데요. 그거 몰랐어요. 예. 전 겉에가 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돌 속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안으로부터 붙여오는 것도 있고 밖으로부터도 붙여오는 게 있는데 밖으로부터 붙여오는 이것이 돈이 싸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료도 드라이 비트라는 것을 거기다가 부착함으로써 일단 굉장히 안전에 해로운 바로 그런 재료를 쓰게 됐던 거죠. 이제 그것이 유독가스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화재에 취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주차 공간 확보 규정도 또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예. 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그 사고 그 현장의 경우에도 주차장이 매우 비좁으니까 막 그동안에 싸움이 많이 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너무 밀집해서 또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불이 났다 그러면 그냥 차량끼리 쭉 또 이어져서 차량 폭발까지 때문에 하는. 폭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불이 12대가 더- 이번에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 세 채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스프링쿨러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차장님. 이것도 역시 안전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정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가 극명한데요. 지금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은 집단 건물이라면 뭐 단독주택까지 의무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예. 스프링클러?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6계층을 기준으로 뭐 1억 안팎이 드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예, 그러니까 저기 층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들 보면 건축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예,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일부 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단독주택은 사고가 나도 본인들이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예. 물론 거기도 절대 사고 안 나지만 근데 다세대 다가구 이상 딱 보면 여러 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한 가구가 실수하거나 방금 이거 의정 봐줘도 너무나 억울한 게 오토바이에서 불 나갖고 그렇게 큰 불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규정이 미비하고 규제가 후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6층 이상이면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하는데 저는 6층 이상이면 의무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가 4, 5층 안팎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게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빌라 연립 형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이분들도 대부분 딱지딱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이외에 공동주택은 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 네. 감리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시형 예, 그렇습니다. 생활주택은. 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이런 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제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안전한 아파트 또는 안전한 오피스텔을 짓지 않은 거를 좀 보장하는 이런 것도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참 이게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근데 지금 안전사회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 제2롯데월드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조기 개장 반대하는 그런 예.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쭉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석촌호세 러버덕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띄울 때도 저희가 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아니, 러버덕을 왜요? 러버덕을 석촌호수에 띄운다고 하는 거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바로 그 호수에다가 띄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 상징성 때문에. 예,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를 마치 이렇게 희석시키고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호프만 씨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해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위로하고 그래서 띄운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팽목항에다 띄워야 된다 하는 게 저희가 논평도 내고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강동구 송파구 주민들, 제가 또 이제 서울 강동구에 사는데요, 가장 뜨거운 관심사고 근심거리고요. 주차난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 바닥에 균열 가는 것도 우리 청취자들 또 들으셨을 거예요. 주차장 바닥에 금 간 건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지금 3cm 이하로는 금이 안 갔다. 지금 근데 롯데에서 그 전에 무슨 또 식당 바닥에 금이 가니까 원래는 금 가게 한 디자인이었다라고 또 엉터리 해명해서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너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우리 안전사회 시민연대에서는 시민들로부터 그나마 좀 지지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마저도 안전사회를 이어가는 오스트 인물로 뽑을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적 평가하고 별개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안전사회 시민연대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좀 답답하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활동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특히 롯데가 완전 세기의 경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전 문제가 나면 덕기에 이제 급급하고, 그리고 그냥 별 문제 없다, 늘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 안전처가 이제 가가지고 아쿠아리움 이것도 검사해 보니까 2군데 더 누수가 나는데 이것도 숨겼다고 하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숨겼는지 몰랐는지 원래 그렇다고 그게 제일 웃겨요. 수족관 지으면 원래 좀씩 다 샌다는 얘기가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을 하고 물을 한번 넣고 빼봤다는 겁니다. 이제 몇 차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물을 채워놓고 몇 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고, 그러고 나서 개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변전소 문제도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밑에 그렇습니다. 이 변전소가 엄청난 규모의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비트스름하게는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층수로 아래층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걸 허가내 주면서도 차단벽을 설치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한 건데, 아직까지 설치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다란 화재나 이런 게 만약에 난다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것이죠.
서울시가 사실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예, 점검을 예. 했어야 되는 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민사회 출신이지만은 오히려 박원순 시장을 제1호 건으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안전사회 시민연회라든지 일반 NGO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우리 판교 한풍구 사태도 얼마나 맞아요. 국민들을 충격과 예. 슬픔으로 줬습니까? 근데 그 지금도 교수님 저 오늘 또 오면서 한풍구 밟고 왔거든요. 그렇죠. 길거리 그냥 아직 너무 널려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푹 꺼져버릴까 봐 걱정되죠. 심지어는 차가 위에 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것이 전부 다 매연이잖아요. 지하에서. 근데 예. 이게 다 우리 지나가는 국민들이 또 다 그걸 마시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만 해도 5m 이상으로 지어놓는다는데 그럼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올해 날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작년에 날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뭐 한풍구 뭐 관련 규정도 지금 안 고치고 뭐 한풍구 올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예. 예. 네, 환풍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두 5m 이상으로 올려라. 예.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도 좀 예.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5m로 올리면 누가 올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이 굴뚝형으로 만들거나 아름다운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면 뭐 그게 보기 좋지 않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요.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안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바닥에 그냥 우리 걸어가는 데에 매연 통풍구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작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희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안 좋은 물질일수록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의 키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풍구가 이제 서울시도 막 수두룩하게 지하철 입고 보면 예. 이 보도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예. 아이한테로 뭐 키가 큰 사람은 좀 다행이죠. 아이한테 그게 다 들어오고 또 임산부한테도 그게 치명적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저는 뭐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안 하는 게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5m 이상으로 이게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안전처는 제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이제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도 생기고 뭔가 이제 소 잃고 애안간 고치는 격이지만 예. 그래도 애안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막 재발방 밖에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전히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그래서 사고 현장이 생기면 예전에 비해서 빨리 와주니까 고맙긴 한데 근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오늘 뭐 국민안전처에 대한 지적, 서울시에 대한 지적, 특히 뭐 정부 여당의 규제를 안전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에 문제.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안전관련. 근데 그건도 문제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안전사회 시민연대라든지 참여연대처럼 이런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하는 NGO들의 참여도 하고 후원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좀 자구책. 이게 그냥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다. 안전에서 우리가 행동하자. 요런 좀 의견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안전처하고 좀 어떻게 접촉을 하십니까? 시민단체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아직 뭐 접촉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시민사회단체에 연락했다는 그런 좀 정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안전처 하면 처장님부터 거기 고위 관료가 군 출신으로 막 채워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분이 통솔력이 있다는 말 빼고는 국민 안전에 관해서 한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잘하면 좋긴 한데요. 요즘에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재난안전, 사회안전 또 잘못된 제도로부터의 안전, 부패 시스템으로부터의 안전 또 화상 도박장이나 이런 경마 이런 걸로부터 안전, 이 생활안전이 많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기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 안전처장
처장님이 13일 날 의정부 그 재난종합 상황실에 이 나가게 되셨는데 어느 언론사가 취재한 건데 한 15번 전화를 했는데 상황실 전화가 뭐 한 번 되고 뭐 끊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거의 연락이 안 돼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상황실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 안전처장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지금 우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당연히 고쳐야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 9.11 사태 때 교훈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월호 참사 때 보면 현장 지휘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뭐 저 지휘본부만 막 10개 가까이 있고 막 서로 하다가 시간을 낭비했는데 9.11 때는 보면 현장 지휘관에게 모든 정권을 주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백악관에서는 거기에 전폭적인 힘과 돈과 그 인원을 실어준 건데 우리는 정반대로 너무 많은 그러니까 윗사람 챙기다가 정말 구해야 될 사람들을 못 챙겼다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건 국민안전처장께서도 알겠습니다. 아주 깊이 한번 성찰해둘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롯데 그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서 롯데 스스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국민안전처가 직접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안전처가 안전불감증을 보이는 바로 이런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